이제 지금 참석하신 분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궁금했던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주시고 궁금했던 거 평소에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니면 당부 드리고 싶은 말도 좋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예. 선생님. 네, 저는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는 유산을 들고만 일반적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오고 우리가 담배를 피더라도 오늘 처음 담배를 폈다 해서 바로 안 걸린다든지 위험성이 높다든지 그런 걸 못 느끼듯이 전자파도 오늘 아무리 강력한 전자파를 쐈다 해서 이게 정말 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에서 제가 본 점이 극저주파 60Hz를 가지고 과연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등급을 이게 높으냐 낮으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 60Hz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 수준으로서 상대 위험 수준으로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파를 가장 많이 쐴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휴대폰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라는 것은 굉장히 주파수가 고주파라는 거죠. 극저주파는 사실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을 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800메가에서 심지어는 2기가, 3기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60Hz에 비하면 몇십 배로 강력한 전파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위험한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성을 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60Hz는 우리가 그거는 전혀 따지고 같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조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 통신사가 있지만 그런 유해성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휴대폰 안 팔려고 하면. 그러나 어차피 그런 산업은 전형적으로 커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휴대폰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유해성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휴대폰을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자파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휴대폰에 장착을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나름대로 대책이 나와져야 우리 사회가 서로가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치 외국의 사례만 보고 이게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건 너무 안이한 어떤 그런 대처가 아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WHO의 여기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안전 허용치라는 게 사실 전자파가 4mm가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일부 측정기 보면 1999 밀가우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건 아예 측정 불가까지 나온다는 거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측정 불가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전자레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차라리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사실 교수님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60Hz보다 RF 전자파의 노출이 더 위험하지 않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성이 있으니까 산업계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파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60Hz보다 RF가 전자파 노출이 더 위험하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권 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수님? 예,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전자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수 직업인은 워낙 다양하게 각종 기기에 의한 전자파에 노출되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고 우리의 어떤 평범한 일반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적에
안전 기준 대비 우리의 노출되는 가장 큰 전자장비는 뭐냐 했을 적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전기, 뭐 휴대폰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무전기나 휴대폰이랑. 그러나 조금은 다르고 무전기, 휴대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저주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일단 맞지만은 전력선이나 전력 장비에 의한 것은 일반인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밀양 사건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한전도 손해보고 정부도 손해보고 거기 있는 주민들 환경에 서로가 서로한테 많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전자파 때문은 아니고 그것의 문제의 핵심은 집가 하락, 경관 나빠지는 것, 뭐 그것이 핵심이지. 전자파는 하나의 불러리 행세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정직성에서 뭐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둘러서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졌으니 땅값 내놔라 이렇게 딱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자파를 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또 이제 그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반발을 일으키는 그렇지가 않은데 다 막는 얘기고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블랭킷 같은 거 전기 담요 또 전기 이런 것은 그렇게 무시할 만큼의 것은 아니다. 물론 안전기준보다는 일단 낫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전기 히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어떤 특수 부위에서는 상당히 인체 기준 이상으로도 나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 인체 그것을 좀 줄이는 그러한 것을 업체나 뭐 하든지 또는 관에서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다른 걸 좀 기대해요. 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가전제품보다는 이제 질문하신 내용으로 휴대전화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인체 보호 기준이라고 하는 아까 그 서두에 발표됐던 기준들을 보면 주파수별로 다 값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값이 동일하게 뭐 10이라는 값으로 딱 설정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파수별로 주파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인체 영향을 고려해서 주파수가 낮게 엄격하게 설정이 돼 있고 또 주파수가 낮은 60Hz 같은 경우는 고주파보다는 기준값이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허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체에 어떤 암을 발생하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값이 아니라 인체가 아주 미미하지만 어떤 그 전자파로 인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그 시점 그거를 인계 치료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제 이제 기준값을 정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계에 전자파가 노출이 됐을 때 말초신경계가 뭔가 이게 찌릿한 그러니까 자극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그게 뭐 신체적으로 뭔가 암이 발생이 되거나 뭐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찌릿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시작하는 그 단계를 근거로 해서 그거보다 50분의 1을 맞춰서 기준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넘어선다고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임계치, 그러니까 인체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로부터 50분의 1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기준값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WHO에서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 60Hz에 대한 기준을 3mm 가우스로 제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그 3mm 가우스로 뭐 WHO에서 이제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WHO에서는 3mm 가우스를 제한을 한 것도 없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자파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도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WHO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주파수별로 인체 보호 기준이 그 ICNIRP라고 하는 그런 국제 기준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WHO에서는 나라별로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막 정해서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그 국제기구의 인체 보호 기준을 각 나라에서 이렇게 준수할 거를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업체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자기 제품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한 또는 내지는 언론사에서 어떤 그 가십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정보의 홍수처럼 막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주파가 뭐 인체에 영향을 더 준다, 저주파가 인체에 더 준다 이런 것보다는 기준이 얼마고 그 기준 값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아직은 그 인체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송전선로 근처에서 뭐 몇십 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도 결국 안 나오고 휴대전화를 20년, 30년 동안 사용해온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도 결국 안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 그런 그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하고 있고 밝혀질 때까지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뭐 밝혀질 바가 없다라고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있는 거를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는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뭐 그 아주 낮은 정도의 아니면 거의 노출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아까 저기 휴대폰 제조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노출을 줄이지 않고 현재 휴대폰 제조사들은 우리 인체에 그 흡수되는 전자파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신도 잘 돼야 되고 사람이 흡수하는 전자파 양도 적어야 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만약에 통신이 잘 되도록만 하려면은 전파는 세면 좋죠. 전파는 세면. 그러면은 통신 안 끊어지고 뭐 산중에 지금도 산중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출력 키워가지고 뭐 저 산중에 가서도 빵빵 잘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우리 그 어떤 그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지금 이쪽 전자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무지한 편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중간에 좀 재밌는 단어가 나와서 전기장판에 대해서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셔서 제 기억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꽤 오래전에 저는 전기장판을 잠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판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어요. 몸이 무거워서.
이게 온돌에서 자는 거랑 굉장히 틀립니다. 몸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전기장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죠. 뭐 화성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는데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페어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업체 측에 유리한 면이 있다. 기준이, 안전 기준이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전자파 안전 포럼을 하는 이유가 전자파에서 그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인체에 무해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체들이 그 기준을 통과해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업체가 아무 제품이나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인체에 무해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언밸런스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아까 윤상옥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단가가 올라가면 그게 국민한테 피해가 된다. 또 다른 피해가 된다 말씀하시는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국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 비축이 일어나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당 부분은 또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냐는 거죠.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국민한테 안전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체로부터 그 기준을 통과하도록 해야지 업체가 먼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뭐 조율하려고 이건 협상의 대상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전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업체를 그 기준에 통과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김용현 교수님께서 측정 기준,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센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저도 약간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김용현 교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측정을 할 때 프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둥글게 되어 있어요. 구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짝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 구의 그 모양새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은 떨어진다고 센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인데 아마 그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더 스트릭트 엄격하게 정해야 됨에도 측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로브의 모양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업체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선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한계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ICN, IRP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한계값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한계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의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국내에서 일부 이제 민간의 자율의 인증 제도라고 할까요? 인증 마크에서 임의로 한계값을 매우 낮춰서 적용하고 했었던 그런 사례가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근거가 없는 사실 그런 한계값이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조건 적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준값이 한없이 작아지다 보면 사실 이제 원래 원하던 그 목적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약간 좀 장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한계값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계의 입장을 만족하기 위해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전에 수십 년 전에 그 WHO에서 연구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IEC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시험 방법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뭐 업체에 너무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혹시 지금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매일 그 전기장판을 쓰고 이제 저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외출 모드에서 하루 종일 겨울에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가 먼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이제 그 제품들 거기에 이제 맞는지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는 그 인체보호 기준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DC부터 300GHz까지 모든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0년에 정부 그 고시로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씩 그거를 강제 규제하는 제품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기지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가전제품 중에서도 이제 전기장판 그다음에 인덕션 제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들도 추가하고 또 다음번에는 어떤 그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그 제품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제품을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뭐 FTA도 있고 그 국가 간의 무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범용적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측정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어떤 시험 방법이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논의되고 있는 표준 시험 방법들을 다 준용을 해야지만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수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용을 해서 이제 측정 방법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갈등 해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민감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자파 민감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WHO에서도 그런 전자파 민감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아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셨을 때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 좀 기분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자파가 이제 노출이 됐을 때하고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전자파에 노출이 됐는지 노출이 안 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이 됐으면 그 느낌을 말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본 결과들을 보면 일관된 게 뭐냐면 그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자파를 켰는데 이 사람은 안 킨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전자파를 켰는데 뭐 또 안 켰고 껐는데 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에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그 이제 확인도 해보고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게 어떤 일관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 통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좀 찝찝한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전기장판이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레벨별로 해서 어떤 숙련도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숙련도는 또 뇌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학뿐만 아니고 이제 의학 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실험이나 연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필요한 그런 뭐 연구 아이템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이게 꼭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급발진이 있냐 없냐 뭐 꼭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 경우가 어땠다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규제를 만들고
업체들이 그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전자파가 어떤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주셔서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은 의미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이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그 이슈가 나온 것이 비교적 최근이에요.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 생활에 쓰인 것은 대략 한 1900년대 초 그때 발전소 나오고 뭐 하면서 그때에 모터가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온 것이 대략 1900년대 초거든요. 그때는 전자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아무도. 마담 큐리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피에로 큐리는 마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지만은 머리 큐리는 백혈병으로 라디움에 너무 많이 엑스포즈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몰랐거든요. 그 사람의 일가족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당연히 규제라는 건 없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좀 뭐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규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규제부터 정하고 해라 하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다 놔둬야 백화제방이 돼가지고 막 지멋대로 하다가 좀 뭐 어떤 누군가가 희생자가 나타나고 피해가 나타났을 때 그때의 규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저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미리 알아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고 뭐 하니까 이제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라.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같은 저하고 느낌이 비슷했는데 전기장판 깔고 나니까는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 저도 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나 내가 전기장판을 켰는지 안 켰는지는 그걸 아는 것은 의식이고 내가 의식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의식 못하면서 내 몸속에 어떠한 생리적 메커니즘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도 찝찝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전자파 때문이냐 아니면은 온돌에서 잘 때는 공기 온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 전기 매트만 하고 나면은 공기 온도가 냉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뜨뜻했는데 사실은 공기 온도는 차가웠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랬든지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 또 받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 저기 있습니다. 네. 그 전기 장판은 안 쓰면 어떤 전자파에서 저희가 피할 수가 있는데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용 안 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휴대폰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통화는 짧게 하고 뭐 통화를 길게 할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런 식의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휴대폰 업체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대폰 회사에서 계속 개선해주기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가 있으면 물건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파가 안 나오는 전자파 탑회제라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들 출시가 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제 국민정보연구소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제품은 다 효과가 없으니까 쓰지 마시오라고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만들어 주신 게 이거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까 뭐 말씀하신 거에 보면 통화는 좋게 하면서 전자파가 안 나오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근데 어떤 기업에서 그런 문제를 극복해가지고 통화는 잘 되면서도 그 전자파는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출시했는데 우리 국가공인기관에서는 이것도 그 기존의 나이문적 제품처럼 굉장히 무시해버리면 어떤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요소를 또 묵살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어떤 품질이나 성능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나 품질을 통과하면 오히려 인증 마크를 줘서 근무자에게 사용하게끔 권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전자파 차폐 제품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성능을 테스트해서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도 준비 좀 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휴대전화는 근본적으로 그 전자파, 전파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에 해야 할 일은 전파를 발생시켜서 통화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파를 안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휴대전화로서의 기능을 버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되려면 전파가 나가야 되고 그게 이 휴대전화가 사람이 있는 쪽을 스스로가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는 안 내보내고 반대쪽으로만 내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미래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휴대전화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또 기지국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얘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전파연구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그 SAR이라고 하는 전자파 흡수율은 시험할 때 최대 출력값에서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쓸 때는 그거의 한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출력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값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기라는 거는 아주 미약한 신호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신호 자체를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할 때는 그럼 최대 출력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1시간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100%에서 다 방전되는 정도의 출력이에요. 그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고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차단 제품에 대해서 정보 공인 이런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휴대전화의 그 제조사에서 만들 때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안테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특성, 그러니까 안테나의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배터리 소모가 적게, 그러니까 출력을 아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통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최적의 안테나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근처에 어떤 전자파를 차폐하는 물질이 근처에 가게 되면 안테나 특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테나 특성이 바뀐다는 얘기는 내가 1이라는 전파를 쏴서 통화가 가능했는데 안테나 특성이 나빠지니까 2나 3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테나 입장에서는 배터리 소모도 많아지고 출력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전자파 차단 제품을 개발할 때는 휴대전화의 안테나도 같이 함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테나의 위치, 특성, 이런 어느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을 해서 기기 안에 장착이 되게끔 해야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범용적으로 어느 휴대폰에 갖다 대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다 전자파가 감소된다. 이런 만병통치약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설사 이제 앞으로 그런 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어떤
인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속설 이건 아니면 국민들이 좀 속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방송도 하고 또 그런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네, 잠깐 마이크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좀 더 발견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최근에 법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이 실내 공간에 유해한 환경의 물질들, 쉽게 얘기하면 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규제죠. 그런 것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 못하게 하고 측정을 해서 일정한 수치가 이상이 나오는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정부 시설들이 점검을 받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자파에도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범주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일반인의 범주에 영유아들을 놓거나 청소년들까지 포함한 범주를 그냥 놔둔다고 하면 정말 이게 안전한 것인가? 만약에 영유아들이나 어린이, 청소년까지의 범주의 사람들을 따로 특정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온도를 장치해야 돼요. 난방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닥에 보일러를 깔거나 아니면 전기 장판 아니면 전기 온돌 판넬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특별히 영유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됐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기회 연구사님께도 좀 질문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혹시 또 정부에서 어떤 또 기준을 만들어서 영유아들이나 청소년들까지에 있는 시설 또는 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특정한 전자파나 어떤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또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짧아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환경부에서 이제 어린이 또 영유아 시설에 대한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자파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전자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유아 시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유아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발표할 때 나와 있는 그런 기준들보다도 훨씬 좀 엄격한 그런 레벨의 수준으로 영유아 시설들을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사전 그런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영유아 시설들을 일반 아까 나와 있는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강화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그냥 이미 제각각이고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지금 뭐 영유아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뭐 주변에 기지국의 설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전자파 신호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미래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전자파 인체 보호 종합 대책에도 그런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영유아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책적으로 이제 검토 단계에 있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측정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마 제도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뭐 많은 규제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원래 5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설문까지 포함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두 분 더 혹시 새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추가 질문 해주시죠. 예군이 그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게 예부상 답변을 해주시는데 휴대폰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아예 통화가 안 될 것이다. 통화가 되도록 하려면 무분별하게 전자파가 방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전자파가 휴대폰으로부터 방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면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에서도 그 기술이 아직 특허가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도 알고 있고 업체에서 개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제품을 생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기술을 국책 과제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채택이 다 안 됐어요. 유사한 기술이. 왜냐? 매출이 없었다는 거죠.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기술이 있어도 매출이 없어서 역량 부족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아예 탈락 처리가 다 됐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런 기술력에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기업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서 밀어줘야 한다. 그 업체 하나만 살린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과가 없고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술을 살려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냥 그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뭐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고, 물론 국책 과제는 저희들이 뭐 이편의 분들께서 답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자파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예,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나눠드린 팜플렛이나 그 볼펜에 보시면 그 생활 속 전자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Q&A도 있고요. 그다음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패널분들 장시간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자파 안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